참사 10주기를 맞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정조사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기간 내걸렸던 현수막 처리에 자치단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쉽지 않다 보니 대부분 소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은 오늘 해단식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가능한 건지 또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지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진상규명이 부진해지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정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해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직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는 이번 총선 기간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조국 두 야당 대표가 잇따라 합동분향소를 찾았고 민주당 청주권 당선자 4명은 물론 비례대표로 재선한 용해인 의원까지 거듭 국정조사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정조사에 대한 확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계를 많이 느끼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은 세월호 10주기에 열린 충북도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다시 한번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범야권은 189석을 차지해 21대와 여야 의석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개원과 동시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반영된 만큼 여당의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본 겁니다. 여당에서도 변화된 태도로 임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원내가 구성이 되면 강력하게 우리 충북 당선인들과 힘을 합쳐서 어렵게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 해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역시 국정조사의 특조위, 특검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미완의 진상규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쟁에 머물지 않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편 오송 참사 이후 검찰은 지난 9개월간 수사본부를 꾸려 30명을 기소했지만 시간만 끌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2달째 이어지면서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학에서는 개강을 미루거나 수업 출석 기준을 완화하면서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의 반발로 건국대 의대와 의전원 개강이 또 미뤄졌습니다. 이번 주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오는 29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한 겁니다. 2달 사이 개강을 미룬 게 벌써 4번째입니다. 지난달 개강한 충북대 의대는 아예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이번 학기 안에만 강의를 들으면 출석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학들이 개강을 미루거나 수업과 출석 기준을 완화하는 건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의과대학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북대는 유급 여부가 1년 단위로 결정되는 만큼 계절학기나 2학기 수업 개설을 통해 이번 학기 F학점을 받은 의대생을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의 노력에도 의대생들은 2달째 수업을 거부하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을 쉴 각오로 휴학원을 제출했기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학생들의 휴학 의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에도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분위기지만 정부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반영한 대입 모집 요강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야간과 주말, 휴일에도 어린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4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오송 베스티안 병원의 추가 지정으로 청주의 달빛 어린이 병원이 4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구 2곳과 청원구와 상당구 각각 1곳씩입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평일엔 밤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오후 6시까지 진료하며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다른 시군 확대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신청하는 병의원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기배송 도시락 제품 일부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 54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굶지마요 참치덮밥에서는 살모넬라균, 하이라이스 소세지에서는 대장균이 각각 검출됐고 부채살 수비드와 평양 비빔밥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재고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선거가 끝나면서 각 정당과 후보가 내걸었던 현수막도 대부분 철거됐는데요. 그런데 수거한 현수막 대부분은 소각장에서 태워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에 자원 낭비 논란까지 있었지만 재활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건물 한쪽에 켜켜이 쌓인 현수막. 이번 총선 때 거리 곳곳에 내걸렸던 현수막을 최근 이틀 동안 수거한 겁니다. 500장이 넘는데 쌓아둔 이유가 있습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 진천구는 올해 처음으로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현수막들은 다양한 건축자재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식탁과 의자, 반려동물 전용 가구까지 만들 수 있는데 한 현수막 재활용 전문업체 제안이 계기가 됐습니다. 식탁 덮개 하나에만 7, 80장이 들어가 연간 최대 7만 장에 이르는 현수막 소각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6만 3천 그루나 약 9만 그루가 가까운 그런 나무를 산림을 새로 조성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모두 재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진천과 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현수막 재활용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소각장으로 보냅니다. 수요도 많이 없고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프랭카드 같은 게 오염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과거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했던 청주와 충주도 방침을 바꿨습니다. 가방과 마대 등으로 만들어도 색상과 글자가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 선호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얼굴 들어가 있고 기호 뭐 이런 게 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친환경 현수막이 아니면 쉬운 건 아니고요. 폴리에스터나 플라스틱 합성 수지로 만들어져 잘 썩지 않고 소각하면 온실가스와 각종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현수막.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폐 현수막은 한 해 평균 45만 장에 이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의 한 필름 제조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2톤 무게의 기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와 노동당국은 지난 1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 청원구의 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대형 코팅 기계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치료 도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국은 기계를 옮기던 수레가 고장나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됩니다.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낡고 오래돼 사고 위험이 있는 충북도 내 취약시설 1,300여 곳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2달 정도 이뤄지는 민관 합동 점검에서 충청북도는 교통과 숙박, 복지, 어린이 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성을 집중 점검하고 긴급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특별 교부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기준과 시민 설문조사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 시설물을 선정했습니다. 정부의 농촌공간 정비사업 대상으로 청주시와 괴산군이 선정됐습니다. 청주시는 100억 원을 들여 옥산면 소로지구의 돼지와 소 사슴농장을 철거하고 마을회관과 다목적 광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괴산군 역시 52억 원을 투자해 청안면의 축사와 빈집을 정비하고 5명의 홀몸 노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홈과 주민 건강쉼터, 소공원을 조성합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에서도 북이면 장양지구가 농촌공간 정비사업지역으로 선정돼 1,180억 원을 들여 돼지와 소 축사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지원하는 산후관리사들의 퇴직금 체불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 지역 산후관리사 파견업체 12곳 가운데 8곳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산후관리사 9명과 함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산후관리사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근무기간 사이에 단기 노동자를 배치하는 수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